1968년 1월 21일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31명의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 바로 뒷산까지 침투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대한민국 통치권자의 심장을 노리는 것이었죠. 온 나라가 공포와 경악에 휩싸였고 이에 격분한 당시 정보기관은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북한의 우두머리가 있는 주석궁을 초토화하기 위한 전무후무한 특수부대를 창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해의 외딴 섬,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실미도에 31명의 사나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북한 무장 공비들과 똑같은 숫자인 3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분은 국가 공식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거칠게 살아온 자들, 혹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던 평범한 청년들이 섞여 있었죠.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면 과거의 모든 기록을 지워주고 새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제안이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미도 해변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마주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2996부대, 일명 684 부대의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살을 지식이는 겨울날, 대원들은 상의를 탈의한 채 얼음장 같은 파도 속으로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피부는 얼어붙어 감각을 잃어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렸지만 교관들의 서슬퍼런 감시는 단 1초의 휴식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변의 거친 모래바람이 눈을 찔러도 그들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뒤를 처지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몽둥이질과 가혹한 체벌이 이어졌고 섬 전체는 매일같이 훈련병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 섞인 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손에 쥔 무기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손때 묻은 총기들의 금속성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놀이새를 후퇴시켰다가 전진시킬 때 발생하는 쇳소리는 섬의 고요를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사격 훈련은 실전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관역을 빗나간 파난 하나에 대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걸어야 했죠. 뜨겁게 달궈진 총열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화약 연기가 대원들의 폐부 깊숙이 박혔고 반복되는 격투 훈련으로 인해 그들의 주먹은 이미 피멍이 들어 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오직 북쪽으로 건너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인간 병기로 거듭났습니다. 소리 없이 적의 등 뒤로 접근하여 단숨에 숨통을 끊는 기술부터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자신을 완벽하게 은폐하는 법까지 모든 살상 기술을 몸에 익혔습니다. 땀과 피로 범벅된 그들의 눈빛은 예전에 방황하던 청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늑대처럼 날카롭고 번뜩이는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명령만 내려지면 그들은 어둠을 틈타 바다를 건너가 주석궁을 잿더미로 만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최정의 요원으로 거듭나고 있던 그 시각, 섬 밖의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북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돌연 화해의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비밀 회담이 열리고 한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흐르자 주석궁을 타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684 부대의 존재는 갑자기 국가의 거대한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조국을 위해 별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버려질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급되던 보급품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대원들을 독려하던 교관들의 눈빛에도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냉소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대로 된 반찬 하나 올라오지 않았고 훈련 중에 다친 대원들에 대한 처우는 갈수록 비참해졌습니다. 섬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전장에 나가기 전에 비장함이 아니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이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의 통신시설을 관리하던 한 대원이 우연히 상부의 비밀교신 내용을 엿듣게 됩니다. 그곳에는 684 부대의 모든 기록을 말소하고 섬 안에 있는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없애라는 충격적인 지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곧 31명의 대원 모두가 조국의 품이 아닌 차가운 땅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대원들의 가슴 속에서는 조국에 대한 충성심 대신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뜨거운 분노가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이름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길을 만들어 이 섬을 탈출할 것인가. 1971년 8월 23일 새벽,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고 안개는 자욱했습니다. 대원들은 각자의 가슴 속에 품어두었던 칼날과 무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신들을 가두고 감시하던 기관병들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요동치는 가운데 대원 한 명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적을 깨는 첫 번째 비명 소리가 안개 낀 실미도의 새벽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네모반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잔으로 있던 기관병들의 고른 숨소리 사이로 대원들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죠. 맨발로 바닥을 딛는 감촉은 서늘했지만 그들의 혈관 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용암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대검의 차가운 금속성이 손바닥에 전해질 때마다 대원들은 배신당한 조국과 자신들의 지워진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네모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끼익 하는 경첩의 마찰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미세하게 진동시켰고 찰나의 순간 대원들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잠결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기관병들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곳곳에서 억눌린 신음과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고 바닥은 이내 붉은 액체로 얼룩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을 인간병기로 길러냈던 교관들이 자신들이 가르친 바로 그 기술에 의해 무력화되는 비극적인 역설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섬의 통신소와 무기고를 장악하는 과정은 전광석화와 같았습니다. 무기고의 철문을 부수고 들어간 대원들은 자신들의 손에 익은 소총과 수류탄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제 돌아갈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탄창을 끼우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고 대원들의 눈빛은 안개 너머 보이지 않는 육지를 향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섬의 모든 곳이 순조롭게 장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일부 기관병들이 지형지물을 이용해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가 전력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력에 대원 한 명이 어깨를 움켜쥐며 쓰러졌고 비명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숲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사격이 이어졌고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칠흑 같은 어둠을 번쩍이며 갈랐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가 섬 전체를 뒤덮었으며 나무 기둥마다 탄환이 바뀌는 파열음이 고막을 찔렀습니다. 전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으로 치달았습니다. 대원들은 자신들을 가두었던 이 섬을 벗어나기 위해, 아니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진했습니다. 부상당한 동료를 등에 업고 화망을 뚫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압도적인 전투력을 앞세운 684 부대원들은 섬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자신들을 버린 국가라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대원들은 서둘러 해안가에 묶여있던 작은 보트를 끌어냈습니다. 파도에 일렁이는 보트에 몸을 싣는 그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바다를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죽은 자들의 통곡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보트의 엔진이 거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대원들은 드디어 실미도의 해안선을 벗어났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허공을 향해 소리 없는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서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이곳에 가두고 잊으려 했던 이들이 있는 곳, 그리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향하는 죽음의 항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육지에 발을 내디딘 대원들은 지나가던 버스를 탈취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공포에 질린 채 핸들을 잡았고 버스 안의 승객들은 중무장한 대원들의 모습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대원들은 승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안심시키면서도 앞을 가로막는 검문소들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습니다. 도로 위에는 급브레이크 소리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군경의 추격이 시작되면서 버스는 거대한 화염과 탄환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진입할수록 저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장갑차와 수많은 군인이 길목마다 배치되었고 버스의 유리창은 쏟아지는 총탄에 박살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대원들은 깨진 창문 틈으로 사격을 개시하며 최후의 전지를 계속했습니다. 버스 내부는 이미 부상자들의 신음과 피비린내로 가득 찼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인 유한양행 건물 앞, 마침내 버스의 타이어가 터지며 거대한 굉음과 함께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군경의 포위망은 겹겹이 쌓여갔고 버스 주변으로는 수천 발의 탄환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버스 외벽은 벌집처럼 구멍이 났고 내부에 있던 대원들은 하나둘씩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더 이상의 전진도 후퇴도 불가능한 절망적인 순간. 대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에는 안전핀이 뽑히기 직전에 수류탄이 들려 있었고 버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버스의 깨진 유리창 사이로 매캐한 매연과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밖에서는 항복을 권유하는 확성기 소리가 고막을 때렸지만 대원들에게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돌아갈 다리는 끊어졌고 조국은 그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궈진 금속과 피비린내가 섞여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부상당한 대원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 때마다 남은 자들의 눈빛에는 서글픈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한 대원이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 품고 있던 수류탄을 꺼냈습니다. 차갑고 투박한 수류탄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실미도의 파도 소리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옆에 앉은 전우의 피 묻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오직 서로만이 서로를 기억할 수 있다는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결국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원들은 서로를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핀을 뽑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버스 내부의 정막을 깨뜨렸고 찰나의 순간 대원들의 손에서 수류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버스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 충격파는 주변 건물의 유리창을 일제히 박살냈습니다. 비산하는 파편과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으며 도심 한복판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화염이 잦아드는 버스 안에서 살아남은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소수의 대원들이 있었으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치료나 진상 규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살아남은 자들은 삼엄한 감시 속에 지하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왜 섬을 탈출해야 했는지, 조국이 자신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었는지 울부짖으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진 진실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군 특수부대가 아닌 무장 공비나 난동을 부린 죄수로 발표하며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조국을 위해 바치려 했던 목숨은 단 한 줄의 신문기사 속에서 범죄로 낙인 찍혔습니다.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채 생존 대원들에게는 가혹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972년 3월의 어느 이른 아침,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던 대원들의 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자신들을 버린 땅에 대한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었을까요? 그들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실미도에서의 가혹했던 기억과 억울한 진실은 두꺼운 소리뭉치 속에 봉인되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에야 세상은 비로소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에서조차 지워졌던 섬, 실미도에서 쓰러져간 31명의 사나이들. 그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그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인정받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뒤안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과 차마 말하지 못한 슬픔이 파도 소리에 섞여 맴돌고 있습니다. 실미도 사건의 진상은 과연 어디까지 밝혀진 것일까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의 기록들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실미도는 침묵의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이 떠나간 뒤 섬에 남겨진 것은 주인을 잃은 훈련 장비들과 모래사장에 깊게 패인 발자국들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지만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의 가슴 속에는 피멍든 의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형제가 왜 범죄자로 몰려야 했는지,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 묻는 이들에게 국가는 대답 대신 침묵과 감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갈망은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봉인되었던 기밀 서류들이 하나둘씩 먼지를 털고 드러났고,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 기록 속에서 확인된 사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대원들 중에는 전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에서 행상을 하던 청년, 운동선수를 꿈꾸던 학생, 심지어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거리를 찾던 평범한 가장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장그 임관이나 새 삶의 보장은 애초에 지켜질 수 없는 심기루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실미도에서 산화한 대원들의 유해 처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훈련받던 그들은 숨을 거둔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일부 유해는 이름도 없는 무덤에 거꾸로 박히거나 심지어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훼손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차가운 땅속을 파헤치며 유골 조각 하나하나에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미도 684 부대 외에도 우리 현대사의 어둠 속에는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한 유사한 특수부대들이 존재했다는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주석궁 타격이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소모품처럼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내렸던 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늘한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개인의 희생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실미도의 파도 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최후의 생존자에 대한 소문과 비밀리에 파기된 마지막 보고서의 행방이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미도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우리가 믿었던 역사의 이면에는 더욱 시리고 날카로운 진실들이 숨어 있었죠. 조국을 위해 칼을 갈았던 31명의 사나이들. 그들이 마지막 순간 버스 안에서 손가락으로 벽에 적어 내려갔던 이름들은 이제야 비로소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부대 운영의 실태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숨을 거둔 대원들을 부대 인근 산기슭에 아무런 표식도 없이 묻어버렸던 잔인한 행태부터 생존 대원들의 사형 집행 직후 시신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안매장했던 비인도적인 처사까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제서야 눈물로 점철된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법한 포섭 과정과 가혹한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은 은폐 시도에 대해 준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환산된 보상금이 그들의 잃어버린 청춘과 지워진 이름을 온전히 되찾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미도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설악산의 깊은 골짜기나 이름 모를 외딴 섬에서 오직 북쪽을 향한 복수만을 위해 길러졌던 수많은 북파 공작부대들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실미도는 빈산의 일각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경기도 고양시 벽제에 위치한 하늘문 추모공원에는 실미도 대원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구촌을 떠돌던 영혼들이 마침내 안식을 찾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그 섬에서 그들이 내뱉었던 뜨거운 숨결과 자신들을 버린 조국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처절한 함성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가장 강렬했던 군인들의 이야기인 실미도 684 부대.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와 인권의 가치를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천 앞바다를 지나다 작은 섬 하나를 보게 된다면 그곳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31명의 사나이들을 잠시나마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역사는 흐르고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